용서받고 돌아온 정치인, 다시 국민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글쎄요. 이 선택이 우리 정치판에 또 어떤 바람을 몰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 바로 조국 전 대표입니다. 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내년 선거에 나오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 전 대표의 최근 언론 인터뷰, 또 방송 출연 내용들을 다룬 여러 기사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네네. 조 전 대표가 직접 밝힌 생각들,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가장 큰 소식부터 봐야겠죠?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지방선거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지 그건 아직 안 정했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평가받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그렇죠. 과거 잘못에 대한 비판은 좀 감수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비판은 당연히 안고 가고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그 젊은 세대들, 그들의 어떤 불만이나 고통 이런 걸 언급하면서 앞으로 좀 기여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어요. 단순히 그냥 출마 선언 이게 아니라 과거를 딛고 뭔가 미래로 평가받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행보로도 보이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조국 혁신반이랑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당 이야기도 슬쩍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가 너무 빠른 질문이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네, 당내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또 이재명 정부와는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겠다, 이 점은 분명히 했어요. 차별화보다는 협력. 그렇죠. 협력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거죠. 곧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당장 합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독자적으로 가면서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하는 뭐 그런 따로 또 같이 전략,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독자적인 목소리는 내면서도 이제 범야권 내에서 어떤 영향력, 이걸 확보하려는 계산이 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야권 내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관계 설정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숙제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와, 정말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네, 상당히 강했죠. 그 12.3 내란 사건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와는 별개로 내년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 오, 표현이 상당히 세죠. 네, 극우나 친윤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센데요. 네, 그 정당 해산이라는 건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필요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통진당 사례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명확한 증거와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해요. 뭐 내란 개입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조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런 어떤 법적 판단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하고요.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물론 이건 조 전 대표 개인의 주장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해산 가능성을 언급은 했지만 결국 핵심은 투표로 심판하자, 이 정치적 구호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이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두고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했던데요. 네,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주장입니다.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죠. 당시 판결의 시점이나 내용, 여기에 대한 논란을 다시 좀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법원도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정지복귀 선언과 함께 정말 전방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아마 전국을 좀 돌면서 지지자들 만나고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에요. 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면 아마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그때를 통해서 당대표 복귀를 준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당대회 복귀. 네, 본인 스스로도 2019년 이후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길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히 했거든요. 네. 지지층을 좀 다지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 선언, 그 배경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내년 선거 출마 의사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여당과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까지 정말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네, 그렇죠. 그의 복귀가 단순히 그냥 한 정치인의 재기를 넘어서 야권 전체의 어떤 지형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의 여러 논란들 이걸 딛고 과연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조국 전 대표의 복귀 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의 등장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